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8월 1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중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단체 여행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텔 신라를 비롯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신용은행에 무더기 신용 강등을 실시했는데요. 지난번 피치사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그러면 이번 무디스는 중소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됐어요. 그래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월까지는 인플레이션 기저효과를 볼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그게 낮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일단 월별로 보면 지난달보다 0.2% 증가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지만 전년 동월로 보면 헤드라인 수치는 3.2%로 쭉 떨어지다가 고개를 쳐들었고요. 여전히 우려스러운 근원 물가는 4.7%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셔도 하반기에 꺾일 것으로 기대됐던 주거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월별로 봐도 0.4% 수준이 유지됐고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 7.7%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장은 이제 금요일 밤에 전해졌던 생산자 물가지수도 보면 7월 달에 0.3%로 전월 대비해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0.8% 증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물가지표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예견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유가까지도 상반기에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 쪽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이제 박스권 상단 쪽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리를 그대로 그냥 돌파해서 빠르게 치고 갔을 텐데 다행히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박스권 상단에서 일단은 머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6월에 세계 원유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소식이 전해졌고요. 7월에도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오펙 회원들 감산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미 국채 흐름도 심상치 않은데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의 추이를 보면 기준금리 정점 기대감이 있는데도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 장기채, 30년물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수요 부진을 나타내면서 수급 부담이 지금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4%대 안착이 시도되고 순간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확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너무 빠르게 급등하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만약에 5% 가까이 진입한다 그러면 세계의 자산운용사들은 반대로 또 매수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대에서 계속 미국 국채 금리가 놀고 있으면 시장이 좋아할 수는 없죠.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금리 부담이 반영되면서 차익 시점 빈리가 됐던 거고 희한하게도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빌미를 준 것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거기에다가 이제는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13,000까지 조정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반등했다 떨어지고 하면서 이 자리는 하반기 때 확인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이 만약에 예측 못한 이유로 더 커지면 이 12,000까지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워낙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했을 때 빨리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장주들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장들의 흐름을 보시면 애플이 고점에서 개파락하고 확 밀려버리고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회복을 또 시도할 겁니다. 애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고점은 상당히 기술적 부담을 또 애플이 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부진하면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도 부진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였던 엔비디아, 자, 갭을 발생하고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정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조정권에 진입해서 찌글찌글거리면서 조정 나오면 지수보다 많고 수급보다 많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좋았던 시장 분위기는 일순간 저렇게 급반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빨리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국채금리 상승하고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환율이 지금 박스권 상단인 1330원대 진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더 커지면 이 위를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처럼요. 그러면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조정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환율의 급등은 우리 시장 수급에 큰 부담을 안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00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좋았던 2차전지 관련주들 대장인 에코프로가 MSCI 편입 일수가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수급 부담이 또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조정 가운데서 수급이 형성될 수 있는 업종군이라면 이번에 중국 관련 소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설명드렸듯이 고객 예탁금이 어떻게 되는지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예탁금이 유지가 되지 않고 급감하고 있죠. 만약에 50조를 깨는 모습까지 나온다면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되고, 예탁금이 주는데 신용잔고는 증가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조 3천억 대인데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용잔고가 털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용잔고 털리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겠죠. 수급 요인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 그래서 이걸 빨리 간파하고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호텔 신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보호복 조치 이후에 6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완전히 허용했다. 허용국이 이제 78개국 추가됐다는 얘기인데, 이 소식 이후 단 하루 만에 중국의 크루즈선 53척이 제주 기항을 예약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약발이 먹히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시장에 미리 다 반영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그게 꺾이고 나서 지지부진할 때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 정책을 쉽게 또 전환할 수 없는 것은, 자, 월별 소비자 물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하락해서 7월 달에 마이너스 0.3 찍었습니다. 자, 노딱 사태 이후에 리오프닝 효과 기대 이런 것들이 컸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지금 중국은 경기 침체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수출도 잠깐 회복했다가 5월달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서 7월달 14.5%나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다 부동산 경기 지금 작살나고 있죠. 중국이. 수출, 내수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허용된 정책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도.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드 보복 조치 이전에는 80만 이상까지도 월별 관광객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회복세를 보였을 때가 4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달 기준으로 월별 15만 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장에 40만까지만이라도 빠르게 회복한다 그러면 지금의 2배 이상의 그런 회복세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식이 나온 다음에 목요일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 한번 보세요. 주요 수급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포착되고 있죠. 기관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주요 수급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1등주가 호텔 신라였어요. 외국인 기관 모두. 그리고 호텔 신라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면세점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30%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줄었는데도 이익은 192% 증가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71% 증가했고, 이 얘기는 비용 통제가 잘 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호재가 지금 생겼습니다. 시장이 정말로 기대했던 호재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지금 집중적으로 호텔 신라를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 수급 평균가가 외국인들이 86,600원대, 기관은 87,700원대입니다. 이미 수익이 나서 다음 주부터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지만 대형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은 나와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대차 거래가 더 늘어나지 않고 대차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이미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뜨고 있는데 대차 거래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죠.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뜨면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도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숏 스퀴즈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급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전략을 짠다면 충분히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호텔신라가 저점에서 조정받다가 갑작스럽게 7월 말부터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시도했고요. 그리고 이틀 연속 수급을 형성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형 재료가 나왔는데 수급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을 만든 게 앞으로 쭉 돌려보시면 이때까지 없던 수급입니다. 가장 큰 수급이 터진 거예요. 호텔신라 상장 이후에. 그리고 연속 수급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면 자, 주봉으로 한번 보죠. 엄청나게 큰 고점대, 쌍봉의 고점, 다시 또 그 쌍봉의 고점까지 올라왔던 삼봉의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논리와 재료, 호재로만 놓고 보면 실적은 나중 문제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삼봉을 찍은 가격까지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는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걸 한 방에 가느냐, 찌글찌글거리면서 가느냐는 알 수 없는 거죠. 시장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력한 수급을 형성했던 자리가 기술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형성했던 이 시초가를 종가상으로 깬다 그러면 일정 부분 훼손됐다고 보셔야 되고, 이 자리 깨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타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고공돈트에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대를 비롯한 저점대 이하에서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는 단타 자리를 찾아가면서 매매할 전략, 고공돈트의 저점에선 분할 매수하고 반등하면 분할 매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면 무리가 없을 거고요.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시초가가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도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자 한 줄 요약. 정책 변화로 인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은 반드시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